우리 박병창 이사님 또 시간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또 두 분은 만나시는 거죠? 네네. 네. 오늘 뭐 바르셨나 봐요? 선크림 요즘에 한 더우니까요. 네. 아, 저도 좀 발라야 되겠어. 선크림은 발라야 돼요. 원래 까만 사람이 멜라닌 죽수가 많아서 그렇다잖아요. 더 많이 타더라고. 네, 더 많이 타죠. 네, 더 많이. 우리 비슷한. 원래 체질인데. 까맣습니다. 아, 우리 바르는 거 싫어해가지고. 네. 그 선크림은 이제 특히 그 연세 많이 드실수록 좀 발라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바른 거예요? 저는 발랐죠. 선크림 발랐습니다. 안 그래도 하얀데 또 발라? 아니, 저는 그 이제 작년부터인가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아, 제가 아는 남자 중에 속살 제 하얗게 1등이야. 칭찬인가요? 속살 엄청 하얘. 네. 하얗지만 또 네. 강해? 우리 저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이제 시장 이야기 가야 되는데 미국 시장 지금 엔비디아 관심 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엔비디아 사흘째 지금 떨어졌죠? 예, 고점이 $140였고요. 지난주 목요일날 3.5% 하락, 금요일날 3.2% 하락, 어제 6.68% 하락했습니다. 13%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8가 됐는데요. 엔비디아가 단기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측에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첫 번째, 지금 기술주 펀드들의 이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애플이 좀 감액이 되고 엔비디아가 그 비율이 높아지면서 네. 수급이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뭐 3일간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타겟 프라이스는 그러니까 목표 주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증권회사들이? 예. 그런 부분이 좀 수급을 불러올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두 다 얘기하는 실적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게 뭐 깊게 하락을 하겠냐, 단기 조정이지 않겠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세 가지 다 뭐 있는 얘기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하락한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주 내내 우리 종포님하고 둘이 얘기했던 게 네. 이격이 벌어질 정도로 너무 과속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시장도 그렇고 그렇죠, 엔비디아가 과속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시만기 수급으로 인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거고요. 네, 그런 가운데 그러면 끝났는데 왜 빠졌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똑같거든요. 동시만기 끝나고 나면 동시만기 수급으로 인해서 만약에 매도가 우위였다 또는 매수가 우위였다 그러면 그 후속 거래가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 더 있어요. 늘. 그래서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정도 지나야지 동시만기 영향권에서 제대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엔비디아의 하락은 뭔가 좀 새로운 뉴스들이 뭐 노이즈들이 주가 빠지니까 이제 노이즈들이 나오곤 있지만 뭐 펀더멘탈의 변화가 생기는 이런 부분보다는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더 있다. 그렇게 지금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정프로는 지금 느낌이 어때? 본전에 다가온 느낌. 또 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는 설마 엔비디아도 못 이기는 사람인가?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나 이렇게 뭐 미팅하거나 소개팅해서 여자친구 사귀잖아. 네. 그럼 헤어지자 그래 그쪽에서. 네.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해. 네. 그죠? 아, 내가 그때 너무 늦게 나갔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야, 뭘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단편적인 분석을 막 하다가 네. 그 헤어짐이 확정이 되는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걔는 나를 싫어한 거야.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거지. 네. 아주 단순해. 근데 지금 막 여러 가지 이 엔비디아 하락에 대한 원인을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을 쭉 들어보면 아니 나 엔비디아 없어요. 엔비디아 사고 안 사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인기 있는 주식이 한 10% 하락하잖아. 그러면 그게 단기 조정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많은 이유들을 얘기해. 수급도 그렇고 뭐 실적도 그렇고 결과의 이유를 맞추죠. 네. 그런 느낌. 지금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빠질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대부분 그런 패턴을 그린다 이거지. 네네네. 아, 나 진짜 오랜만에 나와서 또 공적이 되나? 엔비디아. 아, 이런 거 입방정.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요. 아, 네. 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주식이 엔비디아.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엔비램들이야? 네? 그런 거 좀 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그냥 투자지. 네. 엔비디아 고점으로부터 네. 많이 빠졌습니다. 대표 종목이고 주도 종목이고 관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은 지금 3일 연속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딱 엔비디아 3일 연속 하락하는 부분하고 똑같이 3일 연속 하락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엔비디아 관련주, 엔비디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나스닥만 계속 오르고 7일 연속 오르고 다우는 계속 약했죠. 반대로 다우는 지금 5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금융주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워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과속했던 곳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던 쪽으로 좀 들어가는데 이유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에너지가 상승을 하는 이유는 에너지 섹터가 유가가 81.7달러까지 WTI 선물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올라와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올리고 기술주가 빠지면서 나스닥은 빠지고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선물이 7.6% 하락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TSMC 3.5%, 슈퍼마이크로가 8.6% 하락을 했어요. 이거 보시면 엔비디아 쪽이 그러네. 많이 올라왔고 그들이 시장을 올렸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꺾여서 고점을 찍으면 시장 고점 아니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선두 종목이 주도 종목이 올라갔다 빠졌으니까 줍줍하자. 이제 줍줍이란 말은 우리 이제 하지 말자고요. 여기서 다시 올라갈지 또는 더 내려갈지는 상황 파악 보고 이후에 판단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계속 이렇게 이제 계속 사는 이런 부분을 좀 피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동시만기나 이런 영향이라고 하기엔 예. 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 오를 때 10몇 프로 빠졌잖아요 지금. 오를 때 너무 많이 오르고 하루에 막 7% 올랐을 때는 괜찮은 거고요. 그건 괜찮죠. 그런 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위에 있는 3조 달러가 넘었던 그 주식이 13% 빠지니까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사실은. 야, 미국의 정토방에도 네. 예? 정프로 매수설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 에이 왜 그렇지? 자꾸 이유를 찾는데 괜히 엉뚱한 데 찾지 마시고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장도 좀 볼까요? 윌리엄 오디는 이렇게 얘기했죠. 딴 데서 찾지 말고 시장에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 길주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하락했고요. 지난주에 2,813포인트, 2,800포인트를 돌파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목요일부터 길주가 빠지면서 금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 이틀 동안 하락을 좀 했습니다. 영향권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은 1.3%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2차 전지가 계속 약해요. 어제는 엠캠이 급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코스닥은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연간 지수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선현물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SK 하이닉스가 어제 4.7%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영향인 거죠. 전력기기 그리고 최근 강세 종목들이 한꺼번에 하락했어요. 이게 미국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을 보시면요.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포스코홀딩스 매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빨갛게 표시해 왔는데 매도 종목을 보면 SK 하이닉스, HD 현대일렉트론, LSN 현대일렉트릭, 삼양식품, 한미반도체예요. 이게 가장 최근에 핫했고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하네. 예, 비슷하게 지금 많이 오른 정도 한 겁니다. 긴거 사고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SK하이닉스가 4.7% 하락하고 지수가 0.7% 하락했는데 삼성전자는 플러스 0.75였어요. SK 하이닉스하고 완전히 달라졌네. 완전 달라졌죠. 수급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제 하이닉스를 좀 많이 팔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미국하고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수급적 요인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과 조선 기자재가 어제는 가장 강했고요. 그리고 올해 여름 굉장히 덥고 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어컨과 제습기 테마가 이루어졌는데 이건 이제 테마니까 빼고 조선과 조선 기자재 얘기들이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많았습니다. 어제. 요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 뉴스를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운송 수요 증가로 컨테이너선 발주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상외로 좋아져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에요. 연초에 컨테이너선 공급 과잉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 전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홍해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우회 항로로 지금 거쳐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컨테이너선이 필요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지금 운임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10주 연속 상승으로 1년 9개월 최고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주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도 많이 생겼고 돈도 벌면서 더 발주를 이제 선사들이 발주도 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실 컨테이너선은 세계 컨테이너의 96%가 중국이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중국이 그냥 독점이라고 하고 우리는 아예 여기를 어떤 조선사는 아예 철수했어요. 안 해요. 컨테이너선 안 컨테이너선, 만들어요? 예, 하나오션 이런 데 안 해요? 예, 안 만듭니다. 예, 거기는 안 만들고 그리고 뭐 여기서 기대를 전혀 안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금 보면 HD 현대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현대 조선해양이.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선사 18척에 건조 의향서 체결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더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 HD 현대 조선해양은 신고가에 가서 있는 지금 52주 신고가 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게 지금 따라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뉴욕 타임즈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해운대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막 오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재현되는 게 아니냐. 요번에 중동 시정 리스크 때문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임 오르고 운임과 함께 우회 항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발주도 더 하고 요게 기대치 않았던 수혜를 입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 하나 보시면요. 한국조선해양이 연도별 수주 실적인데 지금 이게 좀 올라가다 떨어졌었는데요. 올해 2024년이 작년에 지금 반기가 지났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작년보다 높겠죠. 지금 300억 달러를 한 번도 못 넘었잖아요.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신조선가 지수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럼 있는. 저 얘기는 P와 Q가 같이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저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가격 올라가고 예. 그 양도 늘어나면 이게 그럼- 승수가 있는 거죠. 곱하기니까. PQ는 곱하기. 늘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네, 그러면서 조선 및 조선 기자재가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 여기 뭐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보면은 올해 어디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반기에 얘기를 할 때 반도체가 껴 있고요. 그리고 전력기기 껴 있고 그리고 화장품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네. 화장품 들어가 있고 음식료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약간 단계적으로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가 조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예. 또 반도체 전력기기, 전력기기. 화장품, 예, 화장품. 화장품. 품, 예. 그다음에 이제 식품. 조선. 근데 이 앞에 네 개는 많이 오른 것들이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지금 그쪽이 이익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쪽을 봐야 된다 근데 얘기죠. 조선은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만약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올라갈 룸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저 2달 전이니까 네. 이세돌 구단하고 그 토크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예. 하나오션에 한번 갔었거든. 예. 하나오션 강당에서 하나오션 직원하고 거제 시민하고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탐방을 조선소 몇 번 가봤는데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 네. 활기차요. 일단 활기차고 네. 약간 그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약간 프라이드를 좀 느낀다. 이제 하나오션? 우리 싼 거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느낌. 네, 그런 이제 왜냐면 그 대우조선 해양이거든 옛날에 네. 대우조선인데 그때 막 저가수주 3사가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그 사실은 뭐 대우조선한테는 미안하지만 대우조선이 주인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게 그 셀러리맨 CEO라든지 이런 분들 실적 채워야 돼. 그러니까 수주하고 막 그러니까 야 대우 또 들어왔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화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야 그거 하지 마.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막 계속 선주사에서 전화 오는데 네. 전화 안 받는다는 거야. 왜냐면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저가 수주 저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이제 받고. 그러니까 이제 도크를 예. 대체로 이익 나는 걸로 채워 나간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렇죠. 대우조선 해양이 정말 고생 많이 시킨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선방하고 있고 새로운 변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아까 네 가지 섹터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 뭐 거기 덧붙인다면은 자동차하고요. 자동차는 지금 계속 급격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좋아진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하고 금융지주도 거기에 이제 합반기 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거의 대부분 그것만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에서 보면은 이제 과속 단기 급등을 우려했던 종목들이 매물이 나오고 조정 하락이 있기 때문에 네. 나스닥 하락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약세 섹터들 은행, 자동차, 유화 등이 상승하면 다우가 상승했다. 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동시만기 기점으로 수급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정 금액과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면 또 다시 그쪽이 가든지 아니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기울기를 맞춰가는 이제 그런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주총을 합니다. 내일 26일 현지 시간으로 26일 주총을 합니다. 주총? 예. 왜 그 주총 연례 시즌이에요, 주총입니다. 거기? 연례 주총.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또 어떤 얘기가 나오면 또 이슈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 기대를 좀 시장은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금요일 날 있거든요. 이제 시장은 이제 거기에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지금 기수가 빠지니까 거기에 관심을 좀 두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좀 기대가 큰 회사들은 주총 전에가 막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총에 무슨 얘기 나올까 막 그렇죠. 기다리면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주총 전에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많이 다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총 전을 주총 전날이냐 이틀 전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국적인 마인드야. 주총 전이라 하면 한 달. 아, 완전 한 달 엄청 올랐지. 한 달 투자를 어떻게 해요? 자, 여튼 그래서 엔비디아가 내일 주총 26일 얼마의 단가가? 얘기해요. 저요? 11 그것도 약간 좀 이상해요. 1138에 분명히 제가 샀거든요. 1238이 뭐야? 1138달러. 네. 전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네. 근데 이게 내가 113달러야 그러면? 지금? 지금 이제 100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은 그런 거죠. 다 왔네? 아니 근데 제가 다시 보니까 네. 이게 115로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용 아니냐고요. 그 비용이에요? 액면분할 할 때 돈 받아요 얘네들? 아니, 아니 아니요. 그 비용은 아니고 제가 살 때 뭘 네. 살 때 뛰나? 비용 수수료, 환전 수수료 뭐 이런 거. 뭐 예, 저는 그런 없었던 비용이 것 들어가.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그 매수 가격이 넣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좀 착각하시고 한 게 아닌가. 자 어쨌든 뭐 여러분 공시합니다. 정프로 단가 118달러, 아니 115. 115달러. 115. 알고 계세요? 115. 네. 예. 30조 있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네? 30조. 30주? 나 착각했는 순간 30조라고 들었네. 30조가 뭐예요? 자, 네, 우리 시장은 네. 외국인 수급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면서 네. 미국과 유사한 흐름, 아까 설명드렸듯이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런 가운데 외국인 내 매수세가 없어요. 연간으로 보면요, 외국인들이 한 21조 샀는데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냥 출장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그런지는 뭐 그동안에 쭉 설명을 드렸고 어제도 좀 자세히 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 조정 하락에 대한 우려가 심리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시장은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이슈 그리고 수급 여기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사실 김포럼도 잠깐 지난주에가 잠깐 언급을 주셨지만 우리가 지수를 보면 답답하고 또 몇 개 종목을 보면 되게 답답한 뭐 특히 삼성전자는 답답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종목별로는 신고가나 종목이 신고가 많아요. 엄청 나오고 네, 있어요, 굉장히 대형주들. 많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신고가 엄청 많아요. 확연하게 우리 시장은 조정 장세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을 봐야 된다. 개별 종목 장세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신고가죠. 현대차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입니다. 네, 현대차 신고가. 네. 지금 28만 원 뭐 이렇게 갔죠. 현대차 많이 올랐어요. 네, 일본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네. 이번은 이제 중국 관련 뉴스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오늘 중국 관련 뉴스가 좀 몇 가지가 있네요. 네. 바클레이즈가 2024년 중국 성장률을 4.4%에서 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GDP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시아 신흥시장 분기 보고서 발간하면서 상향 조정했다는 게 첫 번째 나왔어요. 두 번째, 중국의 반도체 생산 거침없는 성장이다. 글로벌 반도체를 보고하는 반도체 협회예요. SEMI가요. 글로벌 반도체 생산 능력 올해 6%, 내년 7% 증가할 건데 AI 확산과 반도체 투자 선순환으로 인해서 첨단 반도체는 올해 13%, 내년에 17% 증가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중국이 14% 증가하면서 반도체 산업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산업 내에서 보고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 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산업체 내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내년에 대만은 4%, 한국은 7%, 일본은 3%, 미국은 5% 증가 전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반도체 생산을 하는데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이 계속해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4번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브로드컴과 손잡고 첨단 AI 반도체 개발한다는 로이터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나노 이상의 첨단 맞춤형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TSMC가 제조를 맡을 것이다라고 지금 뭐예요?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 있습니다. 중국, 미국, 대만 합작이에요? 거기 일본 들어가야죠. 응? 일본도 들어가? 오히려 중국, 대만, 뭐 일본이고요. TSMC 일본 공장에서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일본, 대만은 손 잡았고요. 예. 거기에 이제 대만은 중국은 빠지는 거죠. 근데 중국은 자체적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하고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많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한국만 빠졌네. HBM 공급을 우리가 중단해야죠. 안 되나 그거는? 뭐 아니, 이런 얘기 저런 현상이 내가 볼 때 예. 트럼프가 되면 더 많아질 거야. 중국 기업들? 예. 그럼 갈래 그럼 돈 내고 가. 들어올래? 돈 내. 그러지 않겠어요? 돈이면 오케이. 야, 근데 이거 브로드컴하고 TSMC, 바이트댄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미국이 그렇게 봐주나? 아니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애플도 하고 있고 여전히 테슬라도 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하고 있고 ARM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이제 틱톡이잖아요. 네. 그 틱톡 회사는 미국에서 퇴출됐는데, 네, 요 틱톡 회사가 발주 주는 걸 거 아니에요 결국. 네 그렇게 했죠. 같이 TSMC 뭐 이런데. 같이 개발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이런 걱정은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또 지난번에 주말에 보니까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 반도체 걱정을 왜 하냐, 삼성전자 걱정을 왜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대상에 따라서 흘러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데일리로 시황 방송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시황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우리 시장이 왜 이런가를 보면 그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중국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뭐 우리 흔히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잠잠하게 뉴스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시 뉴스가 하나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 뉴스가 나왔냐면 25일부터 28일까지 전인대 상무위원회 10차 회의를 하는데 요번에 네. 금융안전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요번에 나왔느냐? 이거 지금 목표가 타겟이 어디냐면 금융기관 연쇄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게 나왔느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을 막기 위해서 현재 금융안전기금이 659억 위안인데 이게 조단이 되는 거죠. 한 12조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연내 수천억 위안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채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자금을 마련할 때 이게 지방 정부에서 이걸 샀어요. 네. 근데 지방 정부 부채도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동시에 뭘 하냐면 지방 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서 세제 개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소득세 범위 확대를 한다든지 부가가치세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나눠가 있잖아요. 이 분배하지 않습니까? 이 분배 비율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를 위해 하면서 지방 정부의 부채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액면으로 딱 이게 보시면은 자세하게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는 거 보면은 중국이 상당히 지금 위험할 수 있겠구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수면 아래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부동산 기업의 잠재 부실 채권이 19.4%인데 이게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이게 한 자릿수였어요. 19.4% 예. 부실 채권 비율이라는 건 저거 거의 망한 거지. 그렇죠. 19.4%는 네, 전체 대출이 예. 100인데 20%가 부실이야. 그렇죠. 그거 끝이에요. 그렇게 봐요. 저 중국이니까 맡고 있는 거지. 맞습니다. 저 자본주의 하는 나라면 저건 예. 이미 금융위기야. 예, 그렇죠. 저 정도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내용과 함께 덧붙여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김영익 박사님 뒤에 있겠지만 말씀 주시겠지만 앞으로의 위험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앞으로의 위험과 기회를 생각해 봤을 때 중국은 지금 금리 인하나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한다라고 해놓고 또 조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BOJ의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연말쯤에 이게 대규모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시황에서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생산업체 피스커라는 회사가 이게 원래 상장회사였는데 지난 3월에 자동차 메이커와 협업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상장 폐지됐었어요. 근데 이게 전기차 출시를 1년 전에 했는데 출시해놓고 1년 만에 파산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좀 했다는 저건 뉴스가 저 피스커? 네. 그 전기차의 소장이네. 소장용. 스타트업 회사. 네. 소장용. 기념품. 기념품이죠. 저 기자 근데 진짜 그 회사들 주가니 뭐 이런 거 보면 뭐 마이너스 90 뭐 이런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중소형 뭐 이런 데 미국에 그런 데가 많아요. 다 날라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보여드렸던 탐욕 그리드 그 보면은 지금이 굉장히 공포 수준에 서 있잖아요. 공포 수준에 있는 게 지수는 많이 올라가고 올라간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떨어지면 훨씬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또 나오는 건 이쪽 분야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전기차 섹터가 지금 현재 소위 뭐 캐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미국의 대선과 상당히 영향이 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어느 정도 가셔야되고 그쯤 돼서 아마 이쪽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2차 전지 여전히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네. 지금 뭐 2차 전지 다시 기회가 온다 사야 된다 이런 유튜브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요 요즘에. 그러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미국의 대선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선에 지금 아직 꽤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러지 말고 그 즈음 돼서 좀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근데 전기차 타봤어요? 많이 타봤어? 전기차? 네. 택시 좀 몇 번 타보고요. 네. 그리고 뭐 타봤나? 뭐 특별히 기억은 없는데. 나는 전기차 사실 탈 일이 별로 없는데 왜냐면 뭐 택시 자체를 우리 집 가까워서 내가 오늘 많이 하니까. 근데 그 미국에서 테슬라를 누가 태워줬어요. 네. 그래서 세 명이 탄다고 날 뒤에 타라 그러고 테슬라 좀 좋은 거 같아? 모델 X? 3 말고 그 위에 단계. 문 이렇게 위로 열려요? 그건 아니고 아 그러면 Y네 Y. Y인가 봐. 예. 근데 운전하시는 분이 나보고 그래 아마 이거 보고 계실 텐데 지난번에 왜 그 부동산 세미나 하러 가서 저를 이제 픽업을 해주셨는데 아 테슬라 원래 뒤에 좀 조금 어지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어지러워? 뒷좌석 원래 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어지러울 말씀을 것도 뭐 있어. 약간 이게 진짜 느낌이 그런 거죠. 느낌이 엘리베이터처럼. 그렇고, 지난번에 기아에서 나온 또 뭐 있잖아. 그 택시를 탔다. 예. 아까 그 거제도 갈 때. 예. 내가 처음으로 기사님한테 좀 천천히 가자고 그래봤네. 멀미하세요? 약간 뒤에 타니까. 뒤에 전기차 뒤에 그 느낌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딱딱한 느낌에다가 약간 왜 엘리베이터가 진짜 어떤 느낌인지 제가 이해가 좀 되는데 시간은 다른데 엘리베이터 이렇게 있다가 숭 올라가고 그러면 그런 이렇게 느낌. 울렁한 느낌 있잖아요. 울렁한 얘가 느낌 있더라고. 있다가 슥 가고 슥 가고 하는 그런 느낌이 운전을 하면 있으니까. 별로 못 느끼는데 같아요. 조수석 뒷자리 있잖아. 예. 약간 그렇더라고. 아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은 이게 그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게 저항이 있고 그래서 이제 속도가 좀 늦게 갈 수 없는데 약간 예측 가능함? 예, 그렇죠. 그거죠. 시동이 걸려 있고 가능함? 거기에 익숙해서 그런지 저기 이게 급제동이나 뭐 이런 거에 한두 뭐 몸이 싹 받아들이는데 이런 느낌. 그 약간 좀 어색하구나. 어색한 거죠. 적응 되겠죠. 계속 타는 사람들은. 뭔지 좀 감이 좀 오네요. 그쵸. 저 있잖아 지금 맞아요. 전기차 택시 타봤는데 너무 빠르다는 느낌과 어지럽다는 느낌 받았어요. 네. 이게 뭐 다 또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회생제동. 적응하겠죠. 또 몸이. 저 화면 하나는 지금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중간에 뭐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금 부동산 쪽은. 근데 미국도 공교롭게 미국 지금 주택가격이 엄청 높잖아요. 모기지금리도 엄청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주거비가 안 떨어지면서 CPI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재무부에서 어제 뉴스 오늘 가져오지 않았는데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 200만 호를 뭐 짓는다. 주택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주택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거리가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뉴스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달에 국내 협력사들과 장기 공급 논의를 합니다. 이번 장기 공급위원회는 논의는 내년 2분기 말까지의 투자 규모를 확정하는 겁니다.
이번 회의 화두는 HBM인데 삼성과 HK에서 올해 설비 투자 HBM 증설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HBM 및 D램 후공정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예상 대비 확대될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월 말부터 실제 장비 발주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쯤 끝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반도체 피크 치고 나서 시장이 꺾였습니다. 2021년도에 반도체 피크 치고 시장이 꺾였습니다. 네.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이 어디까지 가느냐를 가늠해 보면 그게 가늠이 되면 시장의 피크도 어느 정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런 뉴스와 함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논의를 했다는 거는 소부장 기업들에는 아마도 3분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늘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뭐 댓글창에 또 이렇게 3%는 왜 이렇게 3전 싫어하냐고. 누가 싫어해? 형님이죠. 내가? 네. 내가 왜 3전을 싫어해? 아까 뭐 그런 얘기 있었나 봐요. 뭐라고? 뭐 3전 삼성전자 지금 뭐 들어갈 때가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얘기 했나 본데?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했어 그런 얘기를? 아까 그 했대 근데 삼성전자 누가. 8만 원 아까 뭐 그러니까 네. 많이 올랐. 5만 원에 산 사람은 많이 올랐지만 네. 9만 원에 산 사람은 이제 본전 왔는데 뭘 많이 올랐냐? 그렇게 얘기했지. 그게 뭐 3전에 대해서 네거티브 한 거야? 아, 뭐는 우리가 싫어한다고 지금 왜 3%는 3전만 싫어하냐고 그러시는데. 아니 옛날에 내가 나올 때는 3전만 맨날 강조한다고. 그때 이제 아니, 어쨌든 오늘 하루만 나올게. 아, 또 어르신 삐진다 또 삐져.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